네, 김유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들을 두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더드림 SNC 유혜진 대표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의 하락이 멈췄다라는 것에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낙폭이 컸던 터라 이걸 만족하기에는 아쉽습니다. 시장의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결국 오늘도 그런 흐름인데요. 일단 코스피는 2,57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730선을 회복했습니다. 개장 이후 이 짧은 사이에 변동성이 일단 크게 나와서 시장 진단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상승을 기술적 상승으로 봐도 될지 아니면 어제 너무 과도하게 빠져서 그걸 좀 만회하려는 정도의 움직임으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김덕호 대표님, 일단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 시장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선물 계약을 일부 진행이 됐었는데 또 재밌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이제 또 수급을 많이 했던 거래소 중심으로 수급이 많이 따랐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 뭐 투자를 하는 ETF 상품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내 증시보다 조금 더 탄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시장을 지금 찾아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만일 오늘 외국인 수급이 어제와 같이 이제 좀 강력하게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온 것과 비례해서 강력한 매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오늘 시장 자체의 상승은 조금 더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조금 더 이제 시장이 그래도 최근에 어떤 낙폭을 좁혀나가는 특히나 이제 매수 심리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공포 장세를 이탈하기를 바라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뭐 일본의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뭐 8% 이렇게 상승을 또 다시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걸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안정성이 높은 시장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실 거는 기관의 수급보다도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지금 연준 의원들도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을 주시를 하면서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뭐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 미국에 대한 어떤 투자 부분들을 더 우호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의 시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기업들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매수가 이어졌을 때 어떤 기관들이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가도 추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시장 자체에서는 아무래도 뭐 굉장히 과감한 상승을 했다는 건 너무도 다행스럽고 너무도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선단을 하기엔 좀 어려운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가 오늘의 반등이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특히 외국인 수급을 좀 집중해서 보자. 모든 것들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혜진 대표한테는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 대표님, 이틀 사이에 뭐가 바뀐 거죠? 아직 전쟁은 나지 않았고요. 네. 미국 경제에 대한 침체 우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는 좀 부진하더니 어제 발표됐던 또 서비스업 지표를 보면 견고하다. 사실 2, 3일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수는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그 투자자들의 그냥 너무나 우려심이 그냥 너무 과하게 좀 발동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밖에 좀 해석을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연준의 그런 이사들의 발언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 너무 우려감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다. 너무 이 우려를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PMI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준으로 50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위축이 아니다. 정말 뭐 우려 침체가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사실 크게 낙폭을 한 이후에 금요일이고 좀 변동성이 높은 사실 요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월요일에 정말 그 폭락을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시장을 보면서 너무 이제 과도하다. 너무나 조금 이제 투자자들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투자 심리도 그렇지만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뭐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좀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대 매매와 더불어서 너무 많이 빠지니까 개인 투자자 들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겁을 먹고 또 손절하는 부분들. 근데 사실은 그 손실이 어제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일 수 없는, 내가 그 손가락을 갖다 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과대 낙폭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미국장 시작하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그래도 좀 처음에 나스닥 3%까지 좀 빠졌을 때 조금은 불안했지만 사실은 오늘은 그래도 조금 회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히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뭐 시작하자마자 코스피, 코스닥이 뭐 5%, 6% 상승이 나왔다는 거, 뭐 반대로 빠졌을 때도 우리가 이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사실 오늘의 회복세가 이제 조금 다시 한번 그 과대 낙폭에 대한 그런 우려를 조금 잠재우면서 아직 시장은 죽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일깨워주는 그런 오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럴 때일수록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나선다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흐름을 이번 주에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혜진 대표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어저께의 급락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급작스럽게 나타났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우려감인데요. 그런데 대표님, 오늘의 반등이 매우 좀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낙폭을 만회하려면, 어제 10% 떨어졌었다면 그것을 만회하려면 10% 이상의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네. 오늘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반등은 할 텐데 이미 하고 있군요.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섹터, 즉 낙폭이 컸던 섹터가 더 빠르게 올라올까요? 아니면 낙폭이 좀 덜했던 섹터가 좀 더 빨리 올라올까요? 저 넥스트 주도주하고도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은 과대 낙폭을 했던 섹터도 사실은 크게 올라오겠지만 어제 그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그동안 크게 상승했던 것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두 가지 다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밑꼬리를 굉장히 좀 많이 달린 그런 흐름을 좀 볼 수 있겠고 뭐 최근에 뭐 조선이나 이런 부분에 조선주 관련해서는 우리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풀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고 좀 아랫골이 달린 그런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전력이나 전선 같은 경우는 전선 전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은 흐름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흐름을 받았었거든요. 조정 많이 받았다가 지금 상승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이나 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과대 낙폭 구간에 있다가 오늘 뭐 10% 넘게 상승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우리가 좀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그래도 과하게 낙폭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더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미국장이랑 완전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도 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제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회복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무거운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좀 과대 낙폭의 이후에 조금 그래도 우리가 좀 관망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가져가자라는 심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자면 크게 빠졌던 부분들이 오늘 좀 더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 빠졌으면은 거의 뭐 20% 이렇게 사실 올라가야 그만큼 조금은 회복하기 때문에 이번 주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회복세를 서서히 좀 올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선이나 전력주 뭐 이런 부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혜진 대표는 어저께 낙폭이 컸던 그런 종목과 섹터들을 좀 더 집중해보자. 그러면서도 관망 심리는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이어서 김덕호 대표한테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우혜진 대표가 관망 심리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관망 심리는 앞으로 펼쳐질 어떤 이벤트가 벌어진다면 조금은 누그러지고 우리의 위기가 기회로 바뀔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연준의 푸시 나온다든지 아니면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뭔가 분수령이 된다든지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뭔가 분수령이 된다든지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지금의 불안감이 조금은 전환될까요? 일단 가서는 여러 가지 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블랙웰 설계 이제 결함 문제가 발생되면서 이제 뭐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폭이 좀 조정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신 그만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의 어떤 경쟁심은 더 커질 거다. 그러니까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 간에서의
점유율 싸움도 이제는 쟁탈전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반도체 제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편승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등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시장의 지금 급락을 다 설명하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이 빠르게 반색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면서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연준이 금리 인하를 B컷 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9월에 B컷 이상의 금리를 단행을 하면서 일시적인 매수가 잠깐은 나오겠지만 또 다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는 지금 미국 경제가 사실 건강하지 않고 병든 환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극단적인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게 B컷인데 이 수술을 진행하고 났을 때 미국의 실물 경제가 여기에서 체감하고 공감하고 여기에서 어떤 경기가 이제 부활하는 모습의 지표들이 빠르게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뭐 금리 인하를 당장 했다라고 해서 기업이 극단적으로 어떤 제조업 PMI 지수가 갑자기 반등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빠르게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조금 지연돼서 나오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면 B컷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12월 FOMC가 되기 전까지 경제 지표가 확연하게 눈에 띄게 좋아져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일대로는 0.5%포인트를 이제 후퇴를 했는데 50bp를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뭐 실업률이 4.1%까지 내려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은 다행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4.2% 혹은 뭐 4.3% 그대로 동결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아직 미국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여전히 힘들구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악성 재고라든가 소비 부진 부분들이 계속 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벤트 자체에 대해서 요행을 바란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선행 지표들 그리고 후행 지표들에 간의 어떤 시간의 갭차를 활용해서 전략적인 어떤 투자와 전략적인 매매의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교수님의 의견을 빼먹고 넘어갔더라고요. 네. 엔화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엔캐리 청산이 본격화된 게 아직 아니잖아요. 네.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길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엔화의 흐름 그리고 니케이는 오늘 또 사상 최대 상승이에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임유영 아나운서가 앞으로 바로미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질문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환율, 엔화 환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자, 숫자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까요? 달러의 환율이 162엔에서 142엔까지 빠르게 조정받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약 한 15% 정도였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오늘을 제외하고 지난 이틀 동안 조정받았던 퍼센티지가 약 15%입니다. 공교롭게 똑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탈아시아의 바로미터는 이 엔화의 환율의 향방이 될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엔화 환율이 매우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달러 대비 142엔 쪽에서 하단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우리 시장의 반등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캐리 청산은 사실 그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도이치뱅크에서 나타나는 자료를 보면 공공 부분에서의 엔캐리 자금의 약 한 20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20조 달러면 미국 GDP의 약 한 80%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공공 부분이지 민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민간 부분의 청산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실제 환율이 움직일 거고 특히 엔화가 움직일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코스피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 단 지금까지의 엔화 환율은 이미 하방을 어느 정도는 다지고 있다는 게 조금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면의 진단을 좀 해봤는데요. 전략도 한번 세워볼게요. 사실은 내일은 이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또 한 번의 변동성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라서 변곡점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에 저희가 좀 관망하는 모습이 짙었잖아요. 과연 이번 주에는 저희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시청자분도 계속 두드리고 있는 이번 주의 흐름입니다. 그래도 두 분께 방향성 탐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덕호 대표님의 의견부터 한번 볼까요? 앞서 간략하게 힌트를 좀 주셨었는데요. 이렇게 사행삭질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해석해 주시죠. 사행삭제라는 사자성어는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고 던진 화살이 명중하길 바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올림픽 선수들도 양궁에서 무려 10연승을 달성을 했죠. 근데 과연 선수들이 그냥 이 정도 쏘면 잘 맞겠거니라는 생각으로 훈련에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될 것인가, 혹은 여기서 강점이 있다라면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포지션 교체도 굉장히 많이 다뤄졌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 오늘 시장을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니케이 지수보다도 지금 탄력이 적다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일본의 주식시장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봐도 시총이 작은 증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만큼의 큰 변동을 보였는데 반등세가 약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지금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을 때에 대한 가능성들까지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지금 경제 지표들이 이제 또 이어서 계속 발표가 될 것이고 8월에는 또 유명한 잭슨홀 미팅이 있죠. 다만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의 어떤 발언들은 당장 다음 달 FOMC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의 경제 시황들, 그리고 각국에 있었던 어떤 금융 상황들에 대해서의 얘기가 논의가 되고 내년 그리고 이듬해까지 어떤 전략 부분들이 함께 통틀어서 전략이 거론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마냥 9월에 FOMC 때 금리를 정말 빅컷을 했다, 이거에만 너무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어제처럼 급락장이 나올 때 제가 손절을 못했어요라고 걱정하신 분들이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는 당연히 과감하게 익절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게 또 손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의 객관성을 유지를 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지금 신용잔고나 어떤 대출 자산이 좀 많다, 내가 지금 대출 이자도 부담스러운데 이 부분들의 시장이 빨리 만회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국내 주식에 대한 어떤 비중은 전략적으로 좀 축소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의 전략 한마디, 결국 요행을 바라지 마라라는 얘기로 귀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혜진 대표의 전략 한마디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한마디가 보니까 릴렉스네요. 네. 좀 순화를 한번 해봤는데 네. 오늘의 의미로는 좀 릴렉스하면서 제발 그 손가락을 멈춰달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사실은 뭐 금요일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아마 그 투자의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그냥 아마 차트를 안 보셨을 거예요. 네, 주식장을 안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 아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던 분들이 조금은 그 시장에 계속 빠지는 부분, 어제는 아마 보고 있었으면 계속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울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뭐 시작하자마자 코스피 코스닥 5%, 6%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 사실 뭐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너무 마음 급하게 오늘 이렇게 다행히 오른다 해서 뭐 비중을 뭐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비중을 뭐 다시 태운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장 초반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보다 사실 많이 좀 내려오긴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오늘은 특히나 더 오후장까지 더욱더 주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다 보니까 내일 그다음에 목요일 또 이벤트가 있죠. 금요일 변동성이 심한 금요일이죠. 이번 주에는 제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손가락을 멈추시고 눈으로 좀 먼저 관망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혔을 때 그때 비중 조절을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두 분은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번 주 자체를 대응하자라고 전략이 어떻게 보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이 위험한 시장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섹터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릴렉스하는 시장은 맞지만 네. 섹터별로는 약간 투자 전략이 다를 수도 있어요. 반도체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 무너지면서 지수도 빠르게 하락했어요. 시총 1위가 수급 이탈로 이렇게 흔들리면 고민도 같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의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4에서 5%의 상승,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걸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세요? 김덕호 대표님이 우리가 갖는 기대감 여기까지인 건지, 이 두 종목의 판단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전체.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파운드리의 전쟁기지 역할을 또 수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대만의 각원 지수가 회복이 안 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상승분도 좀 일부 제약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엔비디아가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은 격언이 있죠. 물론 우리도 기대가 잘 됐었고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블랙웰 출시를 토대로 해서 AI 기업들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가 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이번에 후퇴가 나온 부분들은 차라리 증시 조정 때 같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번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잘 냈는데도 불구하고 AI 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이 너무 걱정스럽다는 이유로 워낙 많은 매물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시장에서의 공포심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오히려 지금은 AI 기업들이 적자를 내더라도 이 제로섬 게임에서 누군가의 파이를 더 가져오려는, 즉 치킨 게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결코 뺏기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은 아시겠습니다. 우리 애플의 아이폰만 보더라도 굉장히 뭐 정보 보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는 뭐 아이폰을 쓰면은 뭐 녹음도 안 된다 이런 걸로 논란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만큼 어떤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습득하거나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국가가 바로 이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와 상반되게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 AI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국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로 중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이 중국이 AI 산업을 먼저 선점하는 것을 결코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AI 사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수율의 이 HBM 제품들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너희 저기 중국에다가 HBM 팔지 마라고 아예 과감하게 기업 이름을 거론을 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반도체 사업은 계속 꾸준하게 성장세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신 우려가 되는 거는 이 성장세에 대비를 했을 때 정말로 이 주가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반도체 업종들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여기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전망치를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쉽게 손이 잘 안 가는 상황이고 기관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매수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주가 자체의 상방은 우리가 이전의 고점이었던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4만 8,500원을 단기 돌파를 하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기술적 저점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조정에서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은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이 확연하게 반도체에 몰빵 투자를 할 때다라는 점은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를 지금은 글쎄요, 뭐 집중할 때보다는 조금은 더 옥과 석을 가리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우혜진 대표한테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우리 코너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주가 자체가 한 30% 정도 많게는 다운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판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세 판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을 때 사실 저는 전체적으로 같이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새로운 전략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는 우리가 주가 상승에 굉장히 초점이 다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뭐 호재성이나 그런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함께 좀 공존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발로부터 오는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시총 1, 2위를 가지고 있는 정말 대장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많이 빠진 부분은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물량을 지금 소화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것만 우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런 뭐 유통 주식 수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그런 이제 조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회복을 하게 된다면 SK하이닉스는 좀 더 탄력적으로 반응할 좀 가능성이 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런 물량 소화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런 흐름들 다시 좋아지면 꾸준히 상승은 하겠지만 그런 탄력성은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도체에 대해서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투자자들의 목표는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최대로 실현하는 거겠죠. 근데 이번 주 우리의 목표가 좀 바뀐 게 최소로 낙폭을 줄이고 내 계좌를 지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투자를 잘했고 못했고 지금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뭔가 트렌디하게 움직였고 종목 선택을 잘했고 못했고 이게 아니라 이유 없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고민인데요. 일단 오늘 빨간불이 들어왔고 많은 섹터에서 불이 빨갛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기회 섹터가 있을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우리 포트를 좀 지켜줄 그런 섹터 있을까요? 우혜진 대표의 의견부터 한번 볼 텐데요. 초반에 전선, 전력기기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그 이외에 볼만한 섹터가 있습니까? 우선 전선 전력에 대한 부분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화장품 섹터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 지금 시기에서 화장품이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화장품 섹터도 지금 화장품 섹터 자체에 대한 악재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제 모든 섹터가 하락을 한 부분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최근에 나와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 좀 중요하게 잡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이미 K-뷰티가 자리를 잡았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들 수 있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좀 관망하자는 장세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좀 주목해야 될 섹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에 대한 부분, 뭐 하반기 이제 10월 달에도 사실 아마존의 이벤트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도 뭐 원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 있지만 거기에 이제 ODM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냥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사실 엄청난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초적인 부분, 기초 화장품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K-뷰티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한 번 더 좀 지켜보시면은 이렇게 좀 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은 좀 첫 번째로 화장품 섹터 좀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혜진 대표가 주목하는 섹터에서는 전선 전략뿐만 아니고 화장품 섹터를 좀 더 주목하자. 자,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실적 발표인데 아까 말씀이 잠깐 나오셨으니까 이 중국향 매출 적자는 네. 우려가 좀 없을까요? 우선은 중국향에 대한 그런 뭐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모든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부분에 손실은 있지만 그 이외에 미국향이 북미 그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대한 그런 손실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대 화장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중동도 같이 시작해서 동남아, 뭐 이제 유럽 시장까지 거의 뭐 섭렵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런 줄어들음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이 이제 중국향보다는 미국향이라든지 다변화 국가들로 다변화됐으니까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김덕호 대표가 주목하는 섹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약바이오도 좀 뜨겁긴 하던데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야 될까요? 사실 뭐 오늘 같은 시장에는 뚜렷하게 어떤 섹터를 꼽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섹터만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 섹터들이 다 일제히 이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상승을 했던 섹터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종목의 상승은 사실 거래가 몰리게 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그것만 가지고 어떤 특정 섹터가 무조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어무설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우혜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나 뭐 변압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독일만 지금 변압기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전력 소모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AI 사업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금리 인하기가 되면 당연히 인프라 확충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각국에서는 건설주들을 필두로 이제 다시 또 랠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전기 전선 테마도 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전기 전선 가격이 후퇴했던 원인도 어떻게 보면은 이 닥터코퍼 구리 가격이 후퇴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톤당 구리 가격이 약 8,900 톤당 이제 8,900달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 이제 이전에 4월 초순에 이 8,900달러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뭐 10,000달러를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심리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커플링 현상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최대한 어떤 특정 섹터만 바라보려고 하시기보다는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과연 회복이 되는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조금 전에 거래소가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수매도 전환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일단 지금은 관망하자라면 언제부터 섹터를 열어두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계속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요일에는 또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돼 네. 있고 금요일에는 이제 주말 효과가 또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빠른 반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현 주가에서 이제 답보 상태가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8월 중순을 향해서 이제 슬슬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잭슨홀 미팅과 이제 각종 이벤트에 대한 다시 재조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반등의 기대감을 조금 더 여겨보면서 이번 주는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하시자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기 속에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면서 수급을 지켜보자라는 조언이 있었죠. 현구간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